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30살이 되기 조금 전, 아직 혼자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던 시절에 직접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날이 자꾸 떠올라요. 누구한테 말해도 다들 피곤해서 착각한 거 아니냐고 하죠.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겪은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원래는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까지 꼭 도착해야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부모님 친구분이 운영하는 작은 펜션에서 며칠 쉬기로 했거든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이라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어서 차를 가져가야 했어요.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해 보니까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왔어요. 도착 예정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어요. 조금 무리이긴 했지만 커피도 사고 에너지 음료도 준비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2시간 정도는 별일 없었어요. 차도 적당히 있었고 휴게소도 가끔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휴게소를 지나고 1시간쯤 더 달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변이 전부 산이었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도 점점 사라졌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잡음만 들렸고 휴대전화 신호도 한 칸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30분쯤 달렸을까요? 도로 오른쪽에 아주 오래된 쉼터 하나가 보였어요. 쉼터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곳이었어요. 난슨 지붕 하나와 벤치 2개, 그리고 오래전에 고장난 것 같은 자판기가 전부였어요. 주차 공간도 겨우 차 2세대 들어갈 정도였어요. 마침 화장실도 가고 싶었고 잠깐 스트레칭도 하고 싶어서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끄자마자 세상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산속이 원래 조용하다고는 하지만 그날은 벌레 소리도 없었어요. 바람도 안 불었어요. 제 차에서 식어가는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차에서 내려 몸을 조금 풀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쉼터 뒤쪽으로는 숲이 이어져 있었고 앞에는 제가 달려온 도로뿐이었어요. 가끔 멀리서 트럭 한 대쯤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들렀는데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들어갔다가 너무 음산해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차라리 조금 더 참고 다음 휴게소를 찾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로 돌아와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툭! 마치 돌멩이 하나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졌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숲이 너무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비춰도 빛이 몇 미터밖에 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괜히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차에 올라탔어요.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출발하려는데 룸미러에 뭔가가 잠깐 비쳤어요. 쉼터 입구 쪽에 오래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아까 들어올 때는 분명히 없었던 차였어요.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어요. 언제 들어왔지? 저 차 소리를 왜 못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뒤를 봤어요. 불도 켜지 않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유리창이 너무 어두워서 전혀 안 보였어요. 조금 찜찜했지만 누군가 쉬러 왔겠거니 하고 그냥 출발했어요. 쉼터를 빠져나와 다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몇 분 정도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쉼터에서 봤던 흰색 승용차가 룸미러에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은 같은 방향이라면 뒤따라 나오기 마련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로는 다시 그 일도 금방 잊었어요. 그런데 15분쯤 지나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꺼졌어요. 배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더니 화면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동시에 휴대전화도 신호가 완전히 끊겼어요. 순간 조금 불안했지만
길은 하나뿐이라 계속 달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로 옆에 있는 표지판이 계속 똑같았어요. 운송터널 18km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이름의 표지판이 여러 개 있는 줄 알았어요. 산길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10분 넘게 달렸는데도 계속 18km였어요. 17도 아니고 16도 아니었어요. 계속 18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표지판에서도 똑같은 숫자를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거리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속도를 줄이고 표지판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은송터널 18km. 틀림없었어요. 그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길을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싶어서 갓길에 잠깐 차를 세웠어요. 휴대전화를 다시 켜보고 내비게이션도 재부팅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호 없음.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는 그 문장만 반복해서 나왔어요. 한숨을 쉬며 다시 출발하려는데 이번에는 조수석 창문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빗진 손가락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숯뿐이었어요. 저는 긴장을 풀려고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무였겠지. 그렇게 말하면 조금은 안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을 끝내자마자 이번에는 운전석 뒤쪽에서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프리징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어요. 마치 누군가 뒷좌석 창문을 손끝으로 살짝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차는 어두운 산길을 따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속도를 아무리 올려도 룸미러 속 풍경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어요. 저는 제가 정말 혼자 운전하고 있는 게 맞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밤새 운전하다 보면 누구라도 작은 소리 하나에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려고 해도 이상한 점은 계속 늘어났어요. 룸미러를 볼 때마다 뒤에는 아무 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실륵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바로 뒤에서 제 차를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게 계속 들었어요. 저는 괜히 라디오 볼륨을 크게 올렸어요. 잡음이라도 들리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칙 하는 노이즈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짧게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섞였어요. 돌아. 정확히 한 단어였어요. 너무 짧아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라디오 전원을 꺼버렸어요. 차는 다시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몇 분을 더 달렸을까요?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주유소인 줄 알았어요. 사람만 있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속도를 조금 높여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했어요. 불빛은 있었지만 건물은 없었어요. 가로등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의자 하나와 녹슨 안내판 뿐이었어요. 주변에는 집도 없었고 도로도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산길에서 버스를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양팔을 몸 옆으로 내린 채 도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분명 비치고 있었는데도
얼굴 부분만 검게 가려져 있었어요. 저는 괜히 눈을 비볐어요.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 사람이었어요. 정류장을 지나칠 때 그 사람을 힐끗 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고개를 전혀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에 서 있었던 조각상 같았어요. 조금 지나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분 정도 더 달렸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로 옆에 또 같은 가로등이 보였어요. 같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같은 녹슨 의자였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뻔했어요. 말이 안 됐어요. 분명 직진만 했어요. 유턴도 안 했고 갈림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정류장을 2번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그 사람을 절대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앞만 보고 그대로 지나쳤어요. 그런데 정류장을 막 지나는 순간 운전석 창문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열지 말라고 하죠. 너무 또렷했어요. 바로 귀 옆에서 누가 속삭인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반사적으로 창문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차는 시속 80km가 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 창문 바로 옆에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뒷좌석에서 무언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어요. 대굴, 대굴. 처음에는 카메라 가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분명 트렁크에 넣어뒀어요. 뒷좌석에는 물병 하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또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어요. 마치 제 바로 뒤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룸미러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거울이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손으로 살짝 건드리는 것처럼요. 저는 손을 뻗어 다시 원래 위치로 맞췄어요. 손을 떼자마자 거울이 또 움직였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아래로 기울어졌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순간 거울의 뒷좌석 일부가 비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한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무릎처럼 보이는 것이 거울 아래쪽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거울을 손으로 위로 접어버렸어요. 더 이상 뒤는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에서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다시 켜졌어요. 지도가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화면에는 지도 대신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자 하나만 떠 있었어요. 멈추지 말라고 하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내비게이션 안내가 아니었어요. 주소도 없었고 경로도 없었어요. 딱 그 문장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은 꺼지지 않았어요. 몇 번을 눌러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멀리 아주 긴 터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구 위에는 녹이 순 표지판이 달려 있었어요.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운송터널 아까부터 계속 보이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표지판 아래에 적힌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 1시간 가까이 같은 길을 달렸는데 결국 처음부터 계속 이 터널 하나만 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터널 입구는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어요. 안에 조명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마치 검은 구멍이 산을 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돌아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터널 안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 뻔했어요.